공지를 한 번만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공지의 내용은 예비 경선 결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안내의 건 이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허위사실이 이렇게 밖으로 공표가 되면은 이런 공지를 내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 이런 거 받았네. 뭐 이재명 36, 이낙연 34, 뭐 추미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른 거 나는 이걸 받았다, 나는 이걸 받았다 하면서 되게 왔다 갔다 하던데 근데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숫자는 발표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만 발표하지 그 사람이 몇 퍼센트 득표했는지를 발표 안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흐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낙연 캠프가 추미애 후보를 거세게 공격한 것부터 풀어봐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여긴 공격할 때가 어디 있다. 그 사람을 공격할 때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그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박광원. 이름 들으니까 딱 알겠네. 신경민. 신경민 전 의원은 아. 지금 이낙연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인데 예. 이분은 지난 총선 때 경선 불복하신 분이죠. 그렇죠. 영등포을에서. 네. 그런 분이세요. 박광원 의원은 뭐 크게 다릅니까? 지금 유치원 뭐 관련해 갖고 경찰 수사받고 계시는 분인데 예. 이분이 법사위원장 후보인데 아직 법사위원장 되지도 못하고 있는 이 상태인데 문제는 추미애 후보를 마구 공격했던 게 추미애 후보가 검찰개혁 등을 뭐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시 이낙연 대표가 도와주지 않았다. 이 맥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추미애 후보가 왜 거짓말 하느냐. 난 이 흐름을 주말에 이낙연 캠프에서 두 언론인 출신의 그 정치인들이 추미애 후보를 막 공격했던 부분과 아까 말한 경선 컷오프 결과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그 숫자들 중에 이낙연 캠프에서 믿는 이게 진짜다라고 믿는 그 숫자가 뭔가 예전 성적표보다 좋게 나왔다. 아니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너무 낮게 나와가지고 좀 세게 나갈 그럴 필요가 수 있는 있다. 거고요.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신경민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했기 때문에 그 이상 뭐 말을 들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추미애 대표가 장관할 때 법무부 장관 하던 그 타이밍에 이낙연 대표가 그때 한 게 뭐 있습니까? 그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뭐 그런 겁니까? 아니 지금 도와준 게 이거는 없잖아. 아니 이낙연 대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조금 이제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추미애 장관 후보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냥 상대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전면에서 추다르크가 추장군이 나서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지원군이 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장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일부 인원만 데리고 계속 혼자서 싸워야 되는데 2,000명의 검찰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의 180석 의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원금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고립돼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장관을 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총장은 나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뭐였어요? 우리가 다 같이 민주당 의원들도 얘기했어요. 윤석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탄핵 의결하자. 그랬을 때 탄핵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안 도와주신 거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도 털리게 했잖아요. 조국 장관과 똑같이 그 아드님 가추사 문제로 가족 털리고 있을 때도 민주당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지원 사격 안 해준 거 뻔한 거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제는 2019년 말에 분명히 다음에 검수 완박으로 가겠다라는 이건 징검다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수 완박 가는 길 막으셨잖아요. 거기까지 안 갔잖아요. 근데 검찰개혁에 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왜 나한테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고 했냐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미온적 모습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는데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파는 개혁파와 반개혁파가 좀 갈려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쪽 지분을 좀 줄여야 된다든지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토론 등에서 많이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지지율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측면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국 장관 임명도 반대, 조국 장관 사퇴하는 것도 찬성. 나는 조국에 빚이 없다, 빚이 없다 하셨던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조국 장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상 조국을 방치하다시피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후보가 계속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뭔 소리냐 나는 검찰개혁을 계속 외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고민하죠. 증거 가져와봐. 아, 정작 중요한 때마다 프로 자가격리로서 자가격리만 계속하고 계셨잖아요. 집에서 밖에 안 나오고 계셨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를 해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지금 이번 예비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사실 두 개 포인트잖아요. 하나는 1위와 2위의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 가지고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3위가 정세균 후보냐 추미애 후보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쳤을 때 추미애 후보가 2위를 치고 올라오는 게 가장 싫은 것이 이낙연 후보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 뻔하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추미애의 그 선거 캐치플레이즈가 먹히는 거예요. 민주당 다운, 개혁. 이게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인, 그러니까 대선 경선 판 전체로 보면은 추미애 후보의 부상이 상당히 본인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휴일에 네. 두 언론 출신이 이제 추미애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그거는 민주당 경선이랑 상당 부분 맥이 다 있을 거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 뉴스가 막 도는 이유는요. 실제로는 누구도 모르는 결과물을 가짜 뉴스 돌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 일종의 정치 공작인 거예요, 그게. 불리해진 걸 감추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재명, 이낙연 더 벌어졌다면 결국에는 번선해보나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악용해서 내가 이재명 다 따라붙었다로 계속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석균 전 의원인데 이런 짓 하면 징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으로 밝혔던 게 이진년 대구시의원인데 예. 이진년 시의원은 제가 압니다. 직접 인터뷰를 안 했지만 우리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이낙연 캠프 사람이에요. 이진년 의원이 먼저 이거를 밝히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석균 전 국회 부의장이 제가 알기로는 1등과 2등 차이 불과 2몇 %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가짜뉴스인데 이석현 의원 자체가 소위 말하면 트위터 똥파리 정치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쪽 알티 먹고 컸던 분이야. 이분이 총선 때 완전히 폭망했죠. 네. 그런 이유로 이런 분이 민주당에 규정이 있어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컷오프를 하는데 결과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 예. 이런 짓 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러려면 저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밝히고 시작하자라고 얘기를 하든지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놓은 걸 왜 자꾸 저러지? 경선 어떻게 하기로 일정 정해놨더니 연기해달라고 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 공개 안 하고 있었더니 자기 마음대로 흘려내고. 아, 왜 그럽니까? 게임의 룰은 좀 지키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 버전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1위하고 2위가요 10% 정도 차이가 나는 버전이 있고 말한 대로 2%밖에 차이가 안 나는 버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3위가 추미애 후보인 버전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정세균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진짜 간당간당하게 넘어가는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흘렸는지 뻔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거면 차라리 민주당 선관위에서 그냥 까버리는 거 어떨까요? 나도 그거 찬성. 네. 예. 이거를 굳이 비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했다고 좀 욕도 먹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걸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흘리면서 정작 있는 데이터를 왜곡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TBS하고 YTN 뭐 관련한 여론조사 보면 이낙연 후보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요. 그 다자대리끼리일 경우고 예, 예. 윤석열 포함했을 때의 경우인 거고, 진보 진영에서 이런 민주당 지지자나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기존의 여론조사랑 다를 게 없겠죠. 그게 상담원이 물어보느냐 기계가 물어보느냐 차이가 있는데, 리얼미터하고 TBS가 하는 여론조사는 최근에 1년, 2년 동안 민주당한테 가장 불리하게 나오는 보수 성향의 여론조사에 가깝습니다. 예. 모든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올라갈 때 떨어뜨린 여론조사예요. 나는 그게 의심을 해보는 게 그런 거거든. 혹시 패널 조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날마다 여론조사를 해야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성향을 아예 정해놓고 하는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높은 게 너무 튀어요. 근데 그런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지난주 나왔던 여론조사 대부분 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대개 최소 2배, 3배 이상 앞서는데 갑자기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한 2%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여론조사를 말도 안 되는 게 뭐 2.7%밖에 안 나네 이석현 전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재명 따라잡을 수 있어.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뭐야?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을 하면 그게 공작입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원래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그런 식으로 한번 했다가 그랬지? 네, 그쪽 이천파 애들이 처음에 이제 사실 그게 이해찬 대표 모욕주기의 일종이었거든요. 이해찬 대표가 꼴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상 1등 해가지고 예. 당대표가 됐는데 미리 그런 식으로 쫙 퍼뜨려가지고 확 빼버리는. 아, 그때 승망 또 일봤네. 그때 김진표 뭐 1등 나고 이해찬 당대표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식의 컷오프 뭐 결과 같은 거 날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결과는 뭐 압도적 꼴등이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금 이낙연 지지자로 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짓을 계속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제 소용이 없는 게 과거에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한 15만 명, 20만 명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런 어떤 극렬한 목소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권리당원만 8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인이 이제 거의 70만, 80만 더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2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100만 이상의 숫자가 되면요. 그 2,000명이 2만 명이 된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온전한 민주당 당원이나 시민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저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단순히 침묵함으로써 회피하고 있는 건지 그냥 웬만한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캠프가 일을 하지 않고 술수만 쓰려니까 망하는 케이스예요.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낙연 대표 좀 혹평을 한번 할게요. 이번에 하는 거 보고 내가 느끼는 건데 평생 꿀만 빨았던 분이세요. 심지어 전두환 시절부터 빨아가지고 전두환을 찬양했던 칼럼을 쓰신 분이고요. 기사가 아니라 칼럼.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하기 전에 이낙연 당시 기자를 스카우트 하려고 해요. 이낙연이 안 받습니다. 정권 교체된 후에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한테 신분, 오는 거죠. 대통령 신분으로 이제 땡겼을 때 그때 사 평생 꿀만 빨았던 분이시고 그런데 왜 본인의 지지율이 낮은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사면 발언, 예. 선별 지원 이런 것들. 지금도 조국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개혁 성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낙연 지금은 세상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평상시 그런 노력들을 해오셨나요? 뭐 안정감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낙연 후보가 갖는 그런 어떤 특성이랄까 성향이 본인의 지지율이 낮는데 이거를 뭐 이석현 의원이나 뭐 트위터 몇 사람들 의존해가지고 민심을 엎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도한 짓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요. 이렇게 해서 거짓된 지표를 밖으로 흘러내면요. 우리가 속을만 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저도 좀 헷갈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지사한테서 지지율이 만약에 빠졌어요. 예,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빠진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금 우린 누구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추미애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많이 옆에서 지원 사격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 아니면 추미애다. 이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 그 지지하고 있는 집단이 겹친다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는 집단이 대부분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겹쳐요. 그러면 이번 예비 경선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정신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 검찰개혁이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확 와닿았어. 그래서 돌아섰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지지율이 추미애 후보 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지표를 제가 세 개를 비교로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요. 정상적인 것보다요. 1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한테서는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들어놨어요. 떨어뜨리게 만들어놨는데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은요. 실제 지지율과 똑같이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오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럼 이재명 후보한테 빠진 게 이낙연 후보한테 갔다고요?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이만큼 빠졌다. 대신에 추미애 후보가 이만큼 올랐다라고 해놓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개연성이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마저도요 실제 지지율보다 10%를 더 떨어뜨려 놔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속을 정도로 하시지. 이건 아니, 그러니까 속을 수도 없어. 대선 주자라고 하는 게 윤석열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평상시 때 민주당 결과는 완전 다르게 문 대통령이 이낙연 전남지사를 왜 픽업했겠습니까? 내 파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친일 재산 환수법 거기에 서명 안 하신 민주당 국회의원 6명 중에 한 분이십니다. 소위 말하면 진짜 우리 결은 아닌 사람. 심지어 박근혜 촛불 탄핵에 지분이 없는 분이세요. 추미애 대표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술수를 써가지고 그 가짜뉴스 이석현 전 의원 등이 돌리는 걸 보면서 정말 빠개치더라고. 설사 그런 게 나왔더라도 그런 식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예. 민주당의 규정을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정치 아젠다는 없이 내가 1등 돼보겠소 하면서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비호감만 쌓이지. 경선 내비 경선하는데 토론 4번 하는데 이 주자에 대한 네거티브 말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후보들이 그 얘기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를 지금까지 안 받은 이유는 네거티브를 받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지나칠 만큼의 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낙연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깨끗했던 총리 이미지에서 그냥 끝내라. 여기에서 지금 난타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지금까지 검증받은 후보가 손해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손해일까요?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이쪽에 어떤 미디어만 보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밖에서 얼마나 난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수법이 2, 3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고 그 패턴이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까지도 유추가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고스란히 떠하는 이낙연 후보가 굉장히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지금. 그 박근혜 탄핵 전에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 세우는 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었어요. 예. 그게 이낙연 전남지사 참여합니다. 헐. 그러니까 사면 얘기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는데 거기에 그때 이낙연이 그런 논란이 참여했다고요? 있다가 박근혜가 탄핵 무렵으로 들면서 조용히 없앴던 일이 됐던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낙연 후보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 교체 전에 우리 당으로 들어오셨을 때 안 들어오고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 이후에 들어왔던 거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게 나 오늘처럼 이낙연 후보를 비판하는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 주자들 중에 굉장히 소중한 주자라고 생각해서 비판을 자제해왔던 것 뿐이거든요. 저런 사람도 민주당에 한두 사람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컷오프 여론조사를 그런 식으로 써먹고 추미애를 공격하고 요걸 보니까 못 참겠는 거야. 사실 이낙연 대표는 쉽게 표현하면 호남 기득권 내에서 진짜 정치 생활 꿀 빨면서 하신 분이세요. 그거를 동서 화합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가장 좋은 시기에 국무총리 맡으면서 그냥 이력 경력 하나 쌓았던 거거든요. 개혁 성향이로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지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캠프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뭐 박정희 동상 세우려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나 뭐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전두환 빨아줬던 그런 칼럼이나 그런 공격거리들을 다른 캠프에서 몰라서 안 하는 게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보고 있으면 좀 약간 좀 안쓰럽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 존경받는 정치적 선배로서 은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선 경선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후배한테 깔끔하게 패배하고 응원하는 모습 그리고 존경받는 후배로서 대접받으면서 계단을 내려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지저분해집니까? 아니 그리고 그 추미애 장관님이 장관 시절에 만약에 이낙연 총리나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좀 여기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했으면 한 번이라도 우리 썸네일에 이낙연 얼굴이 나가면서 우리가 언급했을 겁니다. 언급한 기억이 없어요. 근데 그 기억이 우리만 없느냐? 토론회에서 추 대표님이 말씀했잖아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본인이 없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던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켜줬으면 좋겠다. 너무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사실요 우리 새날이요 2020년도 11월 말경까지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든 쉴드 쉬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정월 초하루에 삼면론 얘기하면서부터 우리도 이제 사실 할 말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쪽에 척키라고 부르는 김재원이라는 최고위원이 이 사람이 이낙연을 지지하자고 우리 선거인단 내에다가 첩자를 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러는 걸까? 이 생각 안 해보세요?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번에 선거인단이요 200만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쟤네가 아무리 첩자를 심는다고 하더라도요 200만 대세 영향을 주지는 못해요. 그럼 김재원이 바본가요? 아니요. 김재원 바보 아니거든요. 김재원은 실제로 첩자를 심어서 우리 쪽의 경선에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선을 예비하는 거예요. 본선을 준비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조장되는 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이낙연을 찍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낙연 후보가 본선 가면 민주당 폭망각이고요. 왜냐하면 기대치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 기대치가 없으면은 투표를 해도 소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투표장 안 끌고 나고 혼자만 가서 한단 말이에요. 차마 난 투표 포기 못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갖는 특성 중에 가장 분노스러운 건 지금 옛날 일이 아니고 지금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혐오 세력이라고 말하는 소위 그 똥파리 극문 세력들이 그렇게 민주당의 온갖 수많은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깔 때 거기에 얹혀서 정치했던 몇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이석현 포함해가지고 몇 분 있어요. 많지도 신경민, 않아. 박광원. 전모 씨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쭉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 컷오프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하다못해 뭐 김호준, 김용민, 이동영, 뭐 시사타파 또 이상호 새날 방송 나온 적 있어요? 없지? 예.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데 그 이낙연 후보가 그 극문 세력들, 똥파리 세력들 방송에 나가서 방송을 하고 행사도 합니다. 맞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극한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밀어내고 혐오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 등이 없고 정치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혐오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걸 몇 개월 참는다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으세요?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일인데, 아, 정치 정말 더럽게 하는구나. 그런 정치인들 나와가지고 한쪽에서는 추미애 말도 안 되게 찔리니까 그런 비판하는 거예요. 추미애가 자기 자신을 뭔가 잘못 비판하는 것처럼. 그 신경민이네 뭐 박광훈이네 나와가지고 나머지 가짜뉴스 한쪽에서는 가짜뉴스 돌리고 있는 거야. 이낙연이 이재명 다 따라잡았다고. 설사 따라잡았더라도 그걸 공개하면 됩니까 그게? 민주당 누를 쑥대만 만들어버리는 거지? 나는 비공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정해진 룰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면서 정치판 내에서 혐오와 어떤 이런 것들이 기대가지고 좋은 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혁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지나고 나면 이낙연 대표하고 정세균 총리는 민주당 당원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내가 나중에 은퇴하기 직전에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떤 비전을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게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비전을 보여주는 것도 없이 자기들의 지금 행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혐오스럽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 후배들하고 싸우면서 꼭 그런 식으로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이번 경선 잘 되긴 한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님이 갑자기 등판하면서 판이 확 변하고 이렇게 컷오프 되긴 했지만 최문순 지사가 또 이렇게 다른 공기를 주면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요. 어떤 술수를 써도 뒤집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보수적이야. 안 바꿀 것 같아. 근데 이낙연의 평상시 이미지가 개혁적이야. 그럼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낙연이 1등이고 이재명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추미애 스탠스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구도가 안 만들어진데 뭘 그걸 바꿉니까? 왜냐하면 이낙연이 지지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슈도 없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자, 아무튼 그 캠프 사람들이 하는 그 지난 주말에 어떤 약간 비열한 행위들이 정말 더 이상은 쉴드 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 좀 세게 말씀드려봤고요.